예, 안녕하십니까. 할 말 수다 제10화 경상도는 왜 새누리당을, 전라도는 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역주의 고착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는 새누리당이 거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상황, 그리고 반대로 전라도는 민주통합당이죠. 이 깃발만 꽂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 경선이 더 치열하는, 오히려 여기에 이제 후보가 되기 이전이 더 오히려 공천을 받기 힘든 공천만 받으면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예. 그 안에서 비리도 많을 것 같고, 뭐 이건 추측이지만요. 이번에 뭐 이 브그 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예, 밝혀질 겁니다. 아마 밝혀질 거고요. 근데 이런 거가 왜 이렇게 고착화됐는지, 예, 한번 이게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나 뭐 그 안에서 뭐 혹시나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 전에 앞서서, 예, 저희가 이번에는 초대 손님을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광주 분 한 분과, 그리고 목포, 그러니까 태어났죠. 목포에서 태어난 사람을 모셔봤는데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화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참 초빙하기도 힘들고, 게스트를 저희가 차비까지 어마어마한 드릴 수는 있지. 차비까지 드릴 수는 있는데, 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의 뭐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비슷한데, 동대구역에 내려도, 아니 광주와 어떤 대구는 또 KTX도 없어. 대전까지 갔다 이걸로 오면은 그냥 차라리 88 고속도로 타고 어쨌든 3시간이 걸리는데, 예, 하여튼 그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전라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얘기하기가 어려가지고요. 저희가 따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 수다 사연을 맡은 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C2데이 이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할 말이 수다 양상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저희 할 말이 수다 이제 10화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은 아니지만은 워밍업을 했고, 이제 한 석 달 동안 했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고, 뭐 아이템 회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기타 등등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음 맞는 사람, 내지는 팟캐스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저희 학교 지금 게시판에도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예, 저희 할 말 수다 10화까지 왔는데요.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상도는 왜 새누리당을, 전라도는 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수다와 같이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할 말이 수다는 대구대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모집 부분은 연출, 제작, 홍보, 기획, 편집이며 학교와 전공 구분 없이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휴대전화 010-3131-5879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거나 할 말이 수다 공식 페이스북 주소 facom/cast.daegu facebook.com/cast.대구 또는 트위터 JOURNAL5035 전월 503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이제 지금 녹음 들어갔고요. 예. 일단 앞서서 그러면 소개부터 그러면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저는 태어나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라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전라도 토박입니다. 아, 그 정도로. 예. 예, 그 정도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목소리가 전라도 분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좀, 예. 그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녀가지고요. 아, 네, 그 조금 그래도 전라도 말 사투리 있는데.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되나요? 그냥 전라도 토박이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아. 네,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태어난 곳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태어난 건 전라도 광주고요. 예. 네, 그리고 어렸을 때 한 3살 때쯤인가 그때 목포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네, 계속 목포에서 살았습니다. 아, 그럼 목포에서 몇 살까지 계속 생활하신 건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아, 그러면 고3까지? 네. 아, 실례지만, 지금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24살. 아, 예. 아, 그러면 딱 우리 또래와 딱 비슷한 예, 네. 20대 예, 청년생인데요. 네. 예, 그러면 지난 2007년도 대선에 그럼 투표권이 있으셨죠? 없죠. 아니요, 없었죠, 저. 고3이었죠. 아, 2007년도 고3이었구나. 네. 네. 이명박 아. 때는 아니었어요. 부산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총선. 아, 그러면 18대랑 19대 총선. 총선 때는 투표를 하셨나요? 최근에 4.11이나 이런 투표요? 네, 최근에 투표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해서. 부재자 투표. 학교에서 2,000명 이상이면 부재자 투표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학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부재자 투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어디를 찍었는지는 차마 못 물어보겠는데요. 예.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상도와 전라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경상도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나 이렇게 좋거나 안 좋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이미지가 있나요? 이미지 있죠. 어떤 이미지?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가 어떤가요? 듣기가 거북한가요? 거칠다는 느낌. 거칠다. 네. 그리고 또 경상도 하면 부산 대표적인 도시니까. 네, 그리고 경상도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역시 경상도는 남자가 최고죠. 똑똑하고 네, 그런 정도. 보수적인 그런 말도 많이 듣나요? 경상도는 보수적인 남자들 많고 보수적인. 경상도 하면 새누리당 이렇게. 예, 그럼 그런 공식이 아무래도 성립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면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따로 느끼시나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온라인에서 댓글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그런 기사가 있으면은 아래 댓글에 전라도 사람들 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지역 감정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별을 느낀 적 없고. 그러면 차별을 아니면 소외 같은 거는 느끼신 적 있나요? 소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역 감정이 있구나 이런 정도? 네. 왜 전라도만 이러지? 이런 생각에. 그러면 따로 경상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투리가 일단 다르잖아요. 좀 전라도랑. 예. 그래서 이질감은 있는데 저는 되게 신선해 보여서 오히려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경상도 친구들도 있고. 지금 우리 또래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 만나보고 경기도 사람도 만나보면은 좀 지역 감정이라 해야 되나? 기성세대와 달리 지역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치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조금? 네,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친구분들과도 할 텐데, 네네. 그럼 이제 반대되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거야? 아니면 본인과 반대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이. 네. 그럼 그때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싸우지는 않고 예. 그냥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생각이
정말 예.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새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대학교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너무 달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도 이제 막 약간 서로 막 의견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5.18은 그 신공부에 맞서서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이제 통합진보당을 보고 빨갱이라고 막 하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마도 빨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라도 쪽에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여수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네. 전라도 쪽에.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지리산에서 좌파들 실제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50년대. 그래가지고 그런 현대사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지가 그런 것 같고, 또 박정희 시대 때 시민감 조장한 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민주당이 전라도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빨갱이라고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는 것 같고, 통합진보당,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왜 빨갱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은. 근데 통합진보당은 진보적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전국 좌파들도 실제로 소수지만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민주당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 같이 보수적인 정당을. 그렇죠.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죠. 따지고 보면. 예.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 지금 수구 꼴통이라고. 부패당이에요. 부패당. 예, 그러면 아까 그 박정희 얘기도 잠시 하셨는데, 예, 저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경상도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 중 한 개가 박정희 향수로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박근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죠. 근데 이렇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레이디 버스트가 됐고, 레이디 버스트가 아니고 버스트 레이디가 됐고, 이런 거에 봤을 때 되게 박근혜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어르신들 이제 박근혜라고 하면은 거의 막 옛날 막 박정희, 유경수의 향수를 막 느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도. 그 사람들 만나봤어? 잘 와닿질 않아서요. 나도 와닿지. 예, 그러면 전라도에서는 지금 경상도는 이제 박정희 향수가 있는데 전라도에는 어떤 특정 인물 정치인에 대한 향수가 있나요? 혹시? 저희는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그런 평가가 되게 높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업적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이유는 아까 박정희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좀 어느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라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아예 전라도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서 민주당에서 실제로 몸을 담고 있는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고, 또 저희 아빠도 민주당 당원이신데, 아는 분이 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이시고 하셔서 건너 그냥 그렇게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별 이유는 없이 새누리당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민주당도
전라도에 뿔을 뒀으니까 전라도를 위한 공약을 많이 내놓거나 민주당 아니면은 내놓는 사람이 없고 내놓는 그런 의원들이 없으니까 정치인들이 없으니까 전라도 사람들도 그냥 민주당을 믿고 뽑는 거고 새누리당이 전라도 쪽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공약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으니까 아마도 정당 정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물을 보고 뽑지 않으니까요. 아, 인물을 보고 뽑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지금 지역 구도 이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고착화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원인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렇게 지역 감정이 본격화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들은 거는 지원을 경제적인 혜택 지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상도 쪽에 많이 했고 뭐 공업단지 뭐 이런 거 세워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박정희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김대중이었으니까 그때 아마 전라도는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거는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박정희가 아무래도 경제 발전을 경상도 쪽에 많이 했잖아요. 대구, 구미, 뭐 부산, 뭐 창원 이쪽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완전히 말살시키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의 그 질문의 모든 것에 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주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할 말이 있어요. 제 10화인데요. 제목이 경상도는 왜 새누리당을, 전라도는 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전라도 사람으로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너무 당연한 건가? 네. 너무 고착화됐어. 근데 저만 해도 새누리당 하면은 좀 이질감이 들어요. 그 인물이 뭐 어떻게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 일단은 새누리당 들어갔으면은 뭔가 기득권층이다, 보수층이다 해가지고 저랑 안 맞을 것이다 하고 인물을 그렇게 단정을 짓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정당을 보고 사람들이 찍기 때문에 공약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게 정당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의 공약이나 뭐 진실성, 인물을 좀 더 봤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인물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결국에는 내부 공천이 오히려 더 받기 힘든 오히려 그 깃발만 꽂으면 그러니까 민주당 전라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공천이 더 힘들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양성이 더 부족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천 문제도 좀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당에 이제 투표하기 전에 선거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잘 보여야 공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만 뽑히고 하는데 공천을 그 당 위원장 뭐 이런 실세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고 그런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국민들이 뽑는 네네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전화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예. 그러면 전라도에 대한 경상도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지.
이미지라던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묻기만 하고 저희 그렇네요. 예. 먼저 제가 봤을 때 전라도에 대한 인식은 저는 그 전라도 하면 곡창지대 옛날부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곡창지대 그 서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윗세대들은 경상도에 있는 윗세대들은 좀 대부분 많이 이제 전라도에 대해서 좀 반감을 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요? 예.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상도라고 해서 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랬더니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누리당에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민주당 내지는 뭐 통합진보당을 예, 뭐 지지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경제 발전을 어쨌든 이룩했잖아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계속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한총련 집회를 갔었거든요. 예. 전대에서 있었는데 전남대에서 네. 확실히 이 대구나 이렇게 경북 쪽에 있는 대학과 이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때 경비 아저씨였나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저희가 막 두리번 거리고 있고 어디 찾고 있으니까는 그 분께서 혹시 한총련 집회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뜸. 절대 경상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얘라고 대답하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수위 아저씨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경상도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집회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처음 알았어요. 집회하면 뭐 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면은 좀 좌파라고 해야 되나? 좀 빨갱이적인 그런 시각을 어른들은 많이 보세요. 예, 그래서 예, 대구에서는 절대 많이 다르네요. 예. 혹시 전라도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관해가지고 집회 같은 거 많이 열리나요? 저는 작년에 반값 등록금 시위에 서울에서 광장에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전라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광주에서도 있었고 목포에서도 시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내려가서 보진 않아서요. 저도 서울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상도와 대구권에서는 실제로 했긴 했었는데 호응이 정말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상하게. 뭔가 역동성이 있는 전라도와 진짜 경상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역 문화 성향이 경상도는 좀 보수적이고, 진짜 보수적이고, 전라도는 어찌 보면 뭐 개혁이란 말은 좀 어차피 당연한 건데, 예, 경상도는 좀 많이 수그리고 있지 않나. 근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보면은 경상도 출신 학생들이 되게 더 열정적이던데요, 막.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위도 참여 잘하고 예, 뭐 그동안 억눌렸던 게 폭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은 또 고등학교 때까지를 경상도 쪽에서 살았는데,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대학교 오고 나니까 뭘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실을 알았다 하면서. 예, 지금은 부모님 세대나 예. 이런 세대에서는 크게 뭐 집회나 시위하는 거 내지는 개혁하고 진보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으신 거죠?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집회 나갔다 왔다 그래도 그래, 몸 조심해라 뭐 이런 정도에. 근데 경상도 쪽에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왜 나가나? 집회에 갔다 오면은 절대 선배들 말 듣지 말고 그냥 혼자 집에 오라고 하고, 예, 거기 가면은 뭐 취업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빨간 줄 끄인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지만 아무래도 전라도는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혹시 이런 경상도 사람들의 이런 말이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 들어보신 건가요? 예, 들어봤는데 진짜 그런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지. 이렇게 말로만 들어봐서 계속 경상도를 한 번도 여행을 한 번 가보긴 했는데 한 번도 찾아보진 않아서 전혀 계속 와닿질 않네요. 그런 말들도. 신기하네요, 좀. 달라서. 예, 아무래도 이런 지역 어떻게 보면 태어나고 자라고 한 문화적 배경부터 다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성장 배경을 또 계속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통이 가장 큰 무기죠. 무기고 대화의 창을 열어놔야지 타협하고 뭐 갈등도 해결하고 그러는 거니까. 예. 예, 그렇죠. 혹시 뭐 저희에게 더 질문하시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예.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그럼 저희도 전라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기회가 됐고요. 예, 저도요. 서로서로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인터뷰는 이만 줄이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라도와 소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진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요. 예, 아까 그 집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전라도 친구도 있지만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집회 갔다 왔는데 상상을 못하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랬다가는 엄마 나 집회 갔다 왔어 그러면 함부로 그런 데 가지 마래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 말대로 함부로 그런 데 가지 마래 큰일 난대 하면서 취업 못한다고.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학생운동이라 해야 되나? 참여하면은 뭐 나중에 취업할 때 안 좋다 이런 말도 하는데 논리를 들어보면 좀 맞는 이야기인 수도 있어요. 학생운동을 했다 하면은 왜냐면 회사에 노조가 있으니까 참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근데 그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게 노조인데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 말하는 삼성에서는 없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회사 채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위급에 있는 그런 노조에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있대요. 실제로 이제 뭐 학생회장 출신인데 갔다가 이제 뭐 학생운동 했냐 해가지고 안 했다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채용이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좀 어찌 보면 학생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학생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사회에서는 좀 안 좋게 바라보는 현실이 또 있으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학생으로서. 그러면 이제 주제를 다시 돌아가서 지역 고착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 박정희 아까 전라도 토박이 분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박정희 때 어떻게 보면 지역 소외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일단은 지역 감정, 지역 차별은 뭐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역대 계속 다 있었던 건데 이제 뭔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은 박통 때부터 고착화 됐죠, 사실. 네, 그리고 아까 잠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업을 먼저 손댔으니까 공업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는 부적합하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산, 마산, 창원, 대구, 구미 이 선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경부 네. 고속도로 가면서 그렇게 영남 쪽으로 해서 했는데 경제 발전 내지 GDP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이 투입되고 그리고 토지가 투입되고 노동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디서 끌어오겠어? 전부 다 도시화가 돼야 되잖아. 일단 도시화가 돼야 되잖아. 근데 전라도는 그런 도시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 경상도나 서울 쪽으로 다 몰리는 거지, 사람이. 산업화의 희생물이 전라도가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가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를 어떻게 보면은 더 과중화시키지 않았는가. 저는 뭐 소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경부 고속도로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수출 지향적으로 부산 항만을 더 크게 하고 철강 포항 제출도 하고 이렇게 했는 것 자체가 표심 잡기 정책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실상 영남 쪽으로 기준을 해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전라도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경선을 치렀을 때도 그런 표 계산을 했대요, 실제로. 경상도의 표가 더 많으니까 지역 논리로 가면은 자기가 승리할 확신이 있다 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챙겨주고 지지 기반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 속에서 지역주의 고착화가 됐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저는 그러면 아니, 저는 생각하는 게 전라도가 낙후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도랑 강원도는? 이거는 전라도가 그런 정치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의외로 충청도는 기반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이해창하고 이인재 해가지고 뭐 국서소에, 강원도는 지역은 크지만은 아예 기반이 없잖아요. 정치적 기반이.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하다못해 뭐 그런 강원도 같은 경우 문화적인 기본 요건도 안 되는 거고, 강원도 쪽에는 광역시 자체도 없잖아요. 강원도 큰 게 해봤자 춘천이 크네요. 그러니까 강릉, 원주, 기껏해야 뭐 우리 뭐 중소도시급인데 그런 식의 이제 엄청 낙후된 게 특히 강원도. 말하면 강원도랑 충청도인데, 그거죠. 걔네는 이제 정치적 뭐 기반 세력이 없지. 뿐더러 굳이 이거를 정치적인 논리로 산업화를 했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에는 어차피 최고의 수입과 수출할 수 있는 데가 일본이었고, 그 모든 길이 이제 부산으로 통하는 때였고, 철강을 만들어서 그 부산물이 이제 내륙으로 가서 이제 따로 2차 공정을 거치고 그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상도가 산업화하기 제일 좋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마산, 창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도 함께 개발이 된 거고, 반면에 전라도에 개발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또 지리적으로 애매한 건 있어요. 그 당시 어느 이제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요즘 들어서 중국이랑 관계가 부각되면서 이제 인천이나 전라도 쪽이 이제 벨트화 되고 있지만은, 그거는 정치적인 논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봤을 때 지리적으로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도 그렇고 딱딱 운 좋게 맞아 떨어졌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부산이 원래 큰 항구였잖아요. 이제 제물포도 있었지만, 인천에 제물포도 있었지만 청나라가 무역 많이 했을 때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하고 수교가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일본, 아까 전에 상두가 말한 대로 부산이 최고의 무역항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내고, 그 지리적인 좀 있어요. 지리적으로 있는데 박정희란 인물이 영남권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게 떨어진 것 같아요. 딱딱딱딱. 사람의 출신지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발전 과정, 거기 속에서 이제 결국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강원도랑 충청도는 많이 낙후됐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현 구도는 정치인들의 우리나라에서 인물 중심적인 정당 정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통령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한번 출신지를 다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이승만, 황희도 평산, 박정희, 경북 구미, 전두환, 경남 합천, 그리고 우리 노태우 대구, 그리고 김영삼 경남 거제, 김대중 전남 신안, 노무현 경남 김해, 그리고 우리 각하께서는 일본입니다. 출처는 예,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제 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저도 그 포항 얘기를 하면서 그 이명박 생가가 포항에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 실제 태어난 곳은 일본.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여기 보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까지, 김대중, DJ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다 경상도 출신. 맞아요.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봐요?
지역 출신들이. 아니 이게 굳이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생각나는 사람 지금 있어요? 율곡이, 황희 하면서 뭐, 다 영남 사람 세계 사리마카들. 이양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웬만하면 다 영남. 다 영남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라 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 시대 때도 그랬고 정계를 잡았던 건 다 영남권이에요. 그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 전라도는 그냥 그거였고 소외된 지역이었고 강원도는 유배지였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걸 하고 이제 그 당시에 경기도는 그냥 이제 영남권 정치인들의 그냥 사유지인 거죠. 경기도나 충청도는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게 몇천 년 지속됐는데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과거 이제 국사, 역사서를 보면은 보통 전라도는 봉기를 많이 해온 녹두장군, 전봉준, 그리고 또 황해도 같은 경우에 홍경래 이런 식으로 좀 영남권은 서원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조선시대 넘어서 과거 때부터 서원, 사원 뭐 이런 게 많았어요. 되게 학문을 되게 중시하는 사립학파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좀 뭔가 조선시대를 따지자면은 많이 진출하고 경기도에 진출해서 정치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근데 그 조선 시대를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영남 지방 있지만은 굳이 한양에 가지 않더라도 안동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있어도 굳이 뭐 한양 갈 필요 없이 다 영향력 발휘하고 다 했잖아. 그대로 가죠. 왜? 아 그러면은 그거죠. 내가 이제 구급 공무원을 쳤어요. 쳐서 이제 지방에서 뭐 그냥 이런저런 잡일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진급을 해. 누가 오래 하고 이제 갔는데 이게 오늘 연락 따지면 뭐 장관급인 거죠. 그럼 장관짓을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못하니까. 그럼 서울 가서 이제 장관짓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무슨 당한계 만들지. 당을 만들었어. 뭐 영남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 대표 좀 하다가 이제 권력을 잡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제도라는 입신 장면 하고 싶다 그런 것도 강하고 사실상 학문을 배우는 뭐 학문을 뭐 정신 수양을 한다지만 결국에는 출세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죠. 그럼 지역 고착화를 뿌리부터 보면은 완전히 옛날부터 봐야 되는 건가? 2000년 전부터. 그거를 2000년 전부터? 만약에 백제가 상통을 했으면 바뀌었겠죠. 그렇죠. 전라도를 개발했으면 백제는 그냥 식민지가 속된 말로 식민지가 된 거고 이제 그 뿌리로 해가지고 왕건이 이제 통일할 때도 고려 공신들이 거의 다 신라 출신이잖아요. 신라에서 쉽게 말해서 뭐 호족들 호족들인 신라 호족들이 이제 배신해가지고 뭐 달라붙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그렇게 계속 역사적으로 아무튼 지역 감정은 가지고 있었어요. 쭉쭉쭉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정치적 표심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지. 정치인들의 그게 고착화됐다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경상도가 진짜 뭐 서울처럼 이도저도 아니니까 진짜 뭐 정책 보고 고른다. 그리고 전라도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치인이 제일 무섭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일 무서워하죠. 그 뭐냐 최소한 지역 구조 척분에 전라도에서는 그래도 몇 석, 경상도에서는 몇 석, 그거를 유지하려는 거겠죠. 이 뿌리부터 발견하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럼 고칠 수 없는 건가? 고쳐질 수는 완화는 시킬 수 있겠죠. 일단 그거부터 하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온 거는 바꿔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바꾸고 싶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점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천만 받으면 다 되는. 네, 공천만 받으면 그만큼 지역 자체가 똘똘 뭉쳐 있죠. 사실상 지역민들이 한쪽으로 딱딱 뭉쳐 있기 때문에 공천 받으면은 아까 인터뷰해주신 여하고께서도 전라도 토박이께서도 여하고가 졸업했죠. 전라도 토박이라고. 전라도 토박님께서도 당연하게 인물을 보고 뽑는 게 아니고 정당만 보고 찍는다를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죠. 부패가 심화되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가다가는
정당 부패가 심화될 겁니다, 분명. 그건 비약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정당 정치라는 게 생긴 지 불과 100년도 안 됐고 제대로 한 건 20년, 30년이잖아요. 제대로 된 건 그거지. 근데 어느 나라를 가건 지역 감정은 있고 하다못해 영국만 가도 4개. 나눠가지고 뭐 테러하고 있고 막 불 지르고 죽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가 앞에 전라도 사람 있다 해서 때리는 건 아니잖아. 그냥 전라도구나. 그냥 그거일 뿐이지. 그런 식의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식의 이제 진짜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막 서로 죽이고까지 하는데 그런 거 볼 때는 그건 하나의 그냥 가정인 것 같고 뭐 전라도를 빨갱이라고 하지만은 자익 운동이 시작된 게 대구고 그렇지. 대구 출신의 대구가 아니라 구민 출신의 대통령도 자익 활동했고 했지. 전향을 했지. 엄연히 따지면은 이게 경상도가 약간은 진보적인 거죠. 너무나도 진보적이어서 보수가 된 거고 전라도는 솔직히 말하면 전라도도 잘한 건 없다고 봐요 전. 이게 전라도가 대구를 뭐 하여튼 까지만은 그건 걔네들이 까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까는 거고 전라도도 속된 말로 걔네도 무조건 민주당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투표율이 또 전라도가 높잖아요. 아 그때 이거는 지나간 얘기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투표율 혹시 봤어? 투표율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투표 퍼센테이지 봤어? 99.9%. 와. 이건 선거라기보다는 그냥 맹목적인 그거지. 그러니까 100은 안 나와. 100은 절대로 안 나오는데 최고 낮은 게 92%, 93%야. 대박이다. 대선 때 그러니까. 대선 때. 97년도였지. 그때 내가 초등학교였는데 그냥 보니까 15대. 와 이거 완전 그냥 90%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때는 뭐였지? 한나라당 전이었는데 한나라당 그 신한국당이었다 97년도 그때는 그래도 경상도는 7대3 정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누가 그런 거 있잖아. 전라도에서 어디로 이사 간다는 사람 봤어도 전라도로 이사 가는 사람 봤어요 근처에? 전라도로 이사 가는 사람? 경상도에 살다가. 그러니까 어디건 뭐 서울에 살다가 전라도로 가던가. 근데 그거는 전라도에 굉장히 드물다.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나오는 경우는 많아도 전라도로 가는 경우는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그나마 대구 경북은 이게 사람이 계속 뭐라 해야 되나 순환이 되잖아. 순환이 막 일하다가 어디 가고 뭐 서울 사람도 오고 그런 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전라도는 토박이가 많은 반면에 대구 경북은 토박이가 별로 없잖아요. 약간 대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그 외부 유출되고 유입되고 하는 거는 전라도 같은 경우는 공급단지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라도가 99%가 나오는 거지. 그게 어차피 이제 중국이 뜨잖아요. 그럼 이제 전라도도 굳이 뭐 이제 농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길이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가볼 일이지. 그럼 여기서 결국 나라별로도 있는 것 같아.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도 그렇게 싸우고 있고 이탈리아도 남북으로 싸우고 있고 독일도 동서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일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직도 감정이 남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일본도 어디를 그 왕따시키지 않나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있는 건가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건 사람이 사는 건데 당연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우리나라가 이제 막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막 2000년 21세기 딱 왔는데 일단 처음에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어서 지역민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게 다 지형지리적 특색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습관, 그들만의 뭐 행동, 문화 이렇게 양상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이 되고 교통 인프라 발달되고 미디어 인프라 발달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지역 감정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백제시대, 신라시대 아까 삼국시대 얘기했는데 예. 그냥 갑자기 의문은 신라시대의 사람이 신라에 살았던 사람이 백제 사람과 얘기가 안 통하는 건 아니었잖아. 얘기는 통했겠죠. 얘기는 통하겠죠. 예. 근데 그럼 잘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고구려보다는 백제 신라가 치열했잖아요. 신라가 경상도, 백제가 전라도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서로 막 전쟁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적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은 나라가 아니고 적이었을 뿐이고, 이제 신라가 통일했을 때는 얘네는 이제 같은 백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잖아요. 신라가 지배층이면 얘네는 피지배층인 거고, 쉽게 말해서. 그런 이제 의식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고려로 넘어가서도 이제 진골 이제 뭐 신라 귀족 출신의 이제 관료들이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고, 어디까지나 쉽죠. 피해의식? 전라도는 피해의식이 강하죠. 이제 그때는 관료 진출도 못했고 그걸 막아놨으니까 또 왕건이. 훈련 쉽죠. 맞죠. 전라도 사람을 등용하지 마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이 국게 강화되니까. 그러면 다시 약간 좀 방향을 틀어서 일단은 너무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경상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경상도도 경상도만 있는 게 아니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5개, 6개로 나뉘나? 광역시 3개와 그리고 그냥 남도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경남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김두관 후보도 배출했고, 이런 거 보면은 경북과는 또 다른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경남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일단 공업단지, 마창진, 부산, 울산 다 공업단지. 그냥 거기서는 진짜 경제 발전 하나만 하면은 다 되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좋아졌지만 하고, 대구도 뭐 이제 섬유도시 옛날에 밀라노 프로젝트 다 말아먹고 구미 뭐 그래도 구미는 좀 낫지만 그 이외에 뭐 혹시 BYC 알아? BYC? BYC요? BYC가 뭐야? 이거 유명한 말인데 BYC. BYC 그 소금 메이커가? 맞아. 근데 이걸 그냥 그 애칭이지 애칭. 근데 애칭이 아니고 나쁜 뜻이지 되고. 넌 BYC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봉화, 영양, 정성 줄임말. 다 군이잖아요. 시가 아니고. 메이커 그 소금 메이커와 똑같이. 근데 이런 거는 뭐 봉화나 영양이나 정성 같은 거 완전 히 고립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하긴 경상북도라고 했을 때 청송 봉화 뭐 거기는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강원도라고 쳐도 뭐 크게 무리 없는 촌이라고 그냥 완전 촌이라 생각할걸요. 구미는 진짜 공업 도시야. 크고 네, 막 진짜 산업단지 뭐 1단지, 2단지, 3단지 막 이렇게 정말 경상북도에서 GDP가 제일 높지 않을까요? 1인당 GDP가 구미가 그렇겠지. 거기밖에 없지. 엄청난데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두 번째인가? 서울이 있구나. GDP 1인당 서울 다음이건 하여튼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라서 GMP 1인당은 울산이고 1인당 울산이고 그렇지. GDP는 서울이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울산이 거의 뭐 최강이지 뭐. 울산. 하여튼 이런 식에 보면 결국 울산도 옛날엔 경남이었고 경남에서 광주시로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공업화가 되면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만큼 정치 성향이 바뀌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경북은 이제 아까 BYC 그런 데는 공업화가 안 돼 있고 완전 농업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잖아.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공업화를 시켜주면 이제 바뀔 거고, 이제 대구도 바뀔 거고, 곧 있으면 이게 차츰 바뀌는. 아까 얘기를 돌아가면 BYC 얘기를 하던데 결국 경남과 경북도 좀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성도 너는 예천, 광일이 너는 경산. 고향은 경산. 근데 실제로 살기는 영천에서 오래 살았죠. 경산이 영천이라고 이제. 그 다음은 나을 거리. 그래. 경산 영천 뭐 서울로 치면은 강남 분당 뭐 이 정도 거리. 그거는 뭐 하는가? 아니 그냥 엎어지면 코나올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런데 그러면 경남 그렇고 경북은 어떤 것 같아? 왜 경남이랑 경북이랑 좀 다른 느낌이? 아까처럼 농촌 지역이라서 그런가? 그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 일단 경북은 새로운 뉴페이스가 유입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뭐 다 원래 한나라당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전라도 가서 한나라당 찍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안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대구나 뭐 경남 이런 데는 계속 바뀌잖아. 근데 갑자기 웃긴 게 생각나는데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경상도인 사람이 전라도 가. 그럼 전라도 가면은 나 왠지 민주당 전라도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열성당원? 예, 열성당원 되고. 왜냐면 참 살아가는데 경제
그 지역 발전에 표심이 갈린 것 같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잠시만 다르잖아 정치적 성향이. 너랑 나랑 다르지. 나는 근데 전라도 가면은 민주당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그냥 그쪽으로 난 새누리당은 무조건 아닌데 난 새누리당은 무조건 엑스프레스 처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국민으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표를 찍지 않을까. 근데 정당 자체가 정치 뭐 옛날 뭐 사회 탐구 할 때 그 사회 뭐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하면 정당이 만들어진 정당이 이익 집단이 속해요. 정당이 이익 집단이지. 이익 집단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교과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이익 집단이라고? 그래. 근데 결국 맞아. 정당이 이익 집단인데 그래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이쪽으로 그래 발전도 안 해주면서 계속 표를 달라는 거 보면 웃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넘어가 보자. 왜 그럼 우리는 새누리당을 찍어? 아니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 나는 최소한 아니고 왜 이기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뭘 찍었는지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네. 20대와 20대, 30대 그리고 그 이외의 층이 나뉘는 건가? 층이 나눈다기보다는 진짜 저는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데 당을 떠나서 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솔직히 안 내잖아요. 공천을 줘도 민주당에서 경상도 공천 줄 때 거물급 나옵니까? 김부겸 씨, 뭐 유시민 씨 뭐 좀 나왔지만 전전에 나왔고 김부겸 씨 이번에 나왔는데 박빙인데 근데 그런 인물적으로 스케일을 봤을 때는 너무 현저하게 스릴이 없어요. 그냥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그나마 낫다 그래서 찍는 거지. 그러면 전라도는 우리가 또 전라남북 내지는 광주로 나눠서 얘기를 못 해보니까 다음 초대 손님한테 한번 그러니까 확실히 전라남도가 더 완전 빨갱이고 북도는 그나마 좀 시작돼 있어. 이게 한나라는 또 깨려고 계속 들어갔으니까 이게 좀 됐어요. 바뀌었어. 이번엔 의석 두 개 땄다 이가? 광주에서? 구의원 아니 뭐냐 시의원이야. 의원. 난 또 국회의원. 국회의원 있잖아. 대구 광주 전라도에 국회의원 있잖아. 광주는 없고 전라북도 있어. 전라북도? 그렇다 치면 뭐 경상남도에도 몇 명이. 그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이었잖아. 이게 부산은 개깡촌이라 그래. 전라남도랑 경상북도가. 꼴 완전 그러면 아무튼 좀 정당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경북이나 남도나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성향이 이제 성향이 좀 더 진하다. 이렇게 진하다. 진짜 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는 거지. 그냥 그 5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쭉 일평생 거기 찍어 왔으니까. 그래. 왜냐면 전라도가 민주당 찍으니까 난 민주당 못 찍겠다겠고 경상도가 새누리당 찍으니까 난 새누리당 못 찍겠다. 그런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정치에. 최소한 관심 있는 사람은 안 그러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 말았는데 20대 30대하고 그 이외의 층으로 나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렇게 지금 나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거가요? 근데 그럼 20, 30대가 좀 진보적이다? 그나마. 난 반대. 20, 30대도 은근히 보수적인 애들이 근데 많죠. 그게 아까 인터뷰도 아까 전라도 토박이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달라 분위기가. 너도 알잖아. 근데 강주에도 보수적인 애들 꽤 있어요. 있는데 경상도만큼 심하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지역적인 편차나 나이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사회가 20, 30대가 되면은 그 자기에 맞는 걸 찾아가는 걸 뿐인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이제 그 한나라당 지지하는 20대도 또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걔네 논리는. 어떤 논리인데? 그러면은 이명박을 까잖아요. 그럼 까는 우리의 논리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의 논리? 뭐 일단 잘한 것도 없고 내부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 비리 뭐 모든 게 소통이 불통이고 뭐 그런 쪽 얘기잖아. 근데 걔네 논리대로라면 틀린 거 없어요. 어차피 그 측근 비리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 이제 노무현 때도 있었고 김대중 때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을 까는 그런 진보 언론 보면은 그냥 무작정 까요. 그런 서울 그 교통 서울
버스 환승 환승제도? 그거 만들었죠. MB가 만들었잖아요. 그건 유일하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좋게 생각해는 그러니까 그건 그 환승제도가 아니라 이거 버스 노선만 버스만 달릴 수 있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하고 환승 시스템도 만들었지 그때 걔가 서울시장 때. 아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지 버스 전용 차선은 맞는 거지. 걔가 했던 게 그 뭐냐 한승 도입하고 나서 이제 버스랑 지하철 다 같이 한승하면서 이제 막 까져만 그 진보적인 거기 언론 매체도 까고 왜냐면 이제 불편하니까 사람들 모르니까 이걸 갈아타서 이제 어디서 또 갈아타고 이래야 되니까. 아 그러면 서울도 당시- 환승이 그렇게 최근에 된 거네? 이명박 시장 때 그때 이제 오래 안 됐네. 그때 한승을 만들었어요. 뭐냐 노선 개편하고 한승 개념이 없었죠. 돈을 따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타다가 지금처럼 버스 타려고 하면 또 돈을 내야 됐어. 아 그랬구나 나 그때 몰랐어. 취지가 이제 돈 1,000원으로 이제 서울 가게 하자 1시간 안에 그런 식의 그거였고 그런 것 같아. 누구는 속된 말로 노무현을 깐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알잖아. 운지 몰라요? 어떤 건? 노은지 응? 노은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또 흔히 이제 전라도를 깔 때 홍어라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해서 노문지라고 이게 뭐- 운지가 이제 뛰어내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 그 뛰어냈다 그런 뜻이죠. 이제 또 우리는 또 이제 MB를 뭐 지박이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또 숙고하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그냥 찾아가는 거지 이게 무조건 나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거라 봐요. 어차피 20, 30대가 이제 자기가 진짜 생각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잖아 어차피 자기 경제관이나 이런 거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찍는 것보다는 뭐 이제 막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보수적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서로 이렇게 두 개 같이 그러니까 가다 뭐 보면 쉽게 말하면 DC는 약간 보수적이고 뭐 무슨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긴 완전 개보수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사이트가 있는데 정반대에 있는 게 있고 거긴 완전 개진보고 그 중간에 또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이걸 딱 들어가보면 확연히 달라. 진짜 같은 기사라도 예를 들어 안철수가 그거 했잖아요 기자회견.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는 쇼다고 막 하면서 막 안철수를 까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면서 뭐냐 한나라당을 까는 거고 결국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DC나 이런 거를 뭐 60대 70대가 하는 건 아니잖아 또 그때 한 20, 30대가 할 텐데 어차피 많아봤자 40, 50대. 그러니까 그것도 굳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보수고 진보고 이건 자기 잣대 달린 것 같아. 그러니까 보수가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근데 전라도가 진보라고 경상도가 보수라고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는 못하잖아. 그렇게 나눠서 얘기 못하는데 정당색이 나오는 거지. 정치적 성향색보단 정당색. 여러분들은 지금 할 말 이수다 제10화. 경상도는 왜 새누리당을, 전라도는 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가? 를 듣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전라도 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이분도 한번 전화 통화로 연결해서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저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 말 있수다 팟캐스트고요. 네. 이제 10화를 하고 있는데 10화의 주제가 경상도는 왜 새누리당을, 전라도는 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가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초대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경상도에 사니까 아무래도 전라도의 그 생각이나 민심을 잘 몰라서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그 우선 자기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25살 김현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졸업했고요. 전남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이에요. 아, 전남대 졸업하셨군요. 네, 네. 그럼 학과가 어떻게 되세요? 사회학과요. 예. 그러면 그럼 저희가 현아 씨라고 불러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계속 광주에서 살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하신 건가요? 네, 태어날 때부터 계속 광주에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한 적은 없고, 네. 그럼 대학교도 광주에서 계속?
네네. 아, 완전 진짜 그럼 25년 동안 계속 광주에서 사신 거네요? 네, 잠깐 해외에 잠깐 있는 거 빼고는 계속 광주에만 있었어요. 아, 그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순수 진짜 전라도 토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지난 2012년도 4.11 때 혹시 투표 하셨나요? 아니, 못했어요. 왜 못 하셨나요? 아, 그때 이제 제가 원래 정치에 좀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 한 것도 있는데, 솔직히 투표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꼭 뽑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지하는 의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지하는 의원도 없고, 지지하는 당도 없고, 그러니까 하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못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네,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굳이 투표 안 하는 것도 뭐라 그러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신념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참 좋은 판단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잖아요. 투표 안 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예요. 권리 행사인데. 맞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본격적인 질문 이전에 앞서서 혹시 네. 뭐 경상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내지는 뭐 전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라도는 이제 제가 물론 고향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되게 따뜻하고 정이 되게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지방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라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구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라도 사람들은 약간 따뜻하고 정 많은 이미지? 근데 이제 경상도 쪽은 되게 사투리가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툭툭 내뱉는 말투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약간 상처받고 좀 처음에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다 보면 솔직히 지역은 진짜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은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상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솔직히 처음엔 이제 옛날에는 없었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다 똑같구나 이렇게 말투만 약간 억양만 다르지 결론은 다 똑같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위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상도 사람에 대해서 반감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엄마 아빠 세대들 보면은 이제 안 가져야지 하면서도 무의식에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번에 투표 결과만 보더라도 그쪽 경상도 지방에서 되게 새누리당 지지율이 되게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진짜 보수 세력들이라고 되게 똥꼬집 있다고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층에서는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젊은 층이면 20대, 30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소외나 피해의식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막 취업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 보면은 저희 전라도 지방에 되게 대통령들 보면은 저희 전라도 지방에 되게 투자 같은 것도 안 하고 되게 소외를 진짜 되게 버려주는 느낌? 보면은 이제 경상도 부산이나 이쪽에는 되게 막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되게 발전시키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전라도 지방은 진짜로 되게 많이 소외받는 느낌 많이 들고 실제로 되게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라도 같은 경우는 평야고 이렇게 네. 농사 위주의 어떤 그러니까 공업 단지가 들어서기는 적당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러면 농사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도 펼쳐야 됐었는데 전혀 지금 보면은 솔직히 농사도 요즘 농사 지으시는 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정책이라도 펼쳐야 되는데 되게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제 경제 발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쪽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여기는 또 계속 더 낙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인터넷 같은 걸 보면은 전라도를 네. 막 비하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막 빨갱이라 그러고 네네네. 그런 거를 막 혹시 뭐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근데 저는 막 인터넷 댓글 같은 거 잘 안 보는 편인데 얼마 전에 이제 막 우연히 봤는데 요즘 성폭력 그런 사건들 그런 기사들 되게 많이 뜨잖아요. 예. 그런 거 보다가 뭐 댓글에 뭐 전라도 지방에서 저는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 전라도를 가지고 이런 걸 묶어서 말을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 이쪽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경상도의 상황을 저희가 좀 얘기 드리면요. 네. 경상도 같은 경우는 집회나 뭐 아까 데모를 할 때는 그냥 네네. 무조건 부모님이 말리시고요. 뭐 네네. 취업 안 된다, 뭐 호적에 뭐 네네. 빨간 줄을 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전라도 저희 전남대 나오셨으니까 네. 그 집회나 시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솔직히 한 5년 전만 해도 솔직히 시 이런 거 약간 촛불 시 많을 때도 되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 뭐 경제가 어렵고 취업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고 하는 따라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쉬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그런 총학생이 그쪽만 빼고는 거의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도 그렇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서는 약간 몸을 사리게 되는 그 몸을 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를 위해서는 좋진 않죠. 근데 이제 국가를 위해서면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희생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네. 수능해 간다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네? 그냥 사회적 구조가 네. 좀 스펙이나 학업 취업에 더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혹시 주변에 친구분 중에 경상도 친구도 좀 있나요? 제 학교 친구들은 예.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그거는 뭐 우리 대구대도 마찬가지로 전라도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은 없죠 사실상. 아니 있긴 있어. 한 2% 3%? 내 친구도 전라도거든. 그러니까 경상도인데 전남대인데 그런 게 막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막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면은 네. 뭐 차를 타고 가면 뭐 차 펑크를 내고 막 그냥 나쁜 짓을 한다던가 막 또 거꾸로 이제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를 가면은 막 진짜 해코지 당한다 그런 막 말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언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직접적으로 들어본 건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듣고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상도에 실제로 한번 와 보신 적 있으세요? 경상도요? 예. 네, 그쪽 근방에, 예, 가봤어요. 어디를 와 보셨나요? 부산도 경상도에 맞죠? 예. 경상도. 아닌가요? 맞아요. 네, 부산에 네, 가보셨구나. 부산도 가보고, 밀양도 가보고, 경남 쪽에 가실래? 아, 밀양이 아니라, 거창도 거창. 경상도 맞죠?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경상도 사람을 대해보니까는 아까처럼 뭐 크게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어진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진짜 제가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되게 물론 그 사람들의 말투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되게 적응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유독 저한테 되게 쌀쌀하게 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전라도 사람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유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되게 웃긴 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군대에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싫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예, 저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상도에서 또 어떻게 보면 박정희 향수를 빼놓고는 이 경상도가 이렇게 새누리당 지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박근혜 대선 후보도 네네. 뭐 옛날에 그 유경수 여사가 그 저격 당하고 난 이후에 네네. 그 뭐지 영부인 또 했었고요. 네네. 예, 예, 그 그렇게- 영분 역할을 했던 거. 네. 예, 그렇게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새누리당이죠. 지금은 새누리당인데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향수 때문에 그 새누리당을 네. 점점 우리도 지지한다고 저희들은 또 생각하거든요. 네. 경상도에서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아니 민주당이지 전라도에서는 왜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보면은 실제로 민주당, 무조건 뭐 민주당이라서 지지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요즘 보면은. 특히 젊은이들은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의원을 보고 당을 보고 뽑는 거지. 뭐 민주당, 딱히 민주당이라서 내가 여기 직접 뽑아야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너 누구 뽑았냐 그러면은 막 당 이야기하고 보면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뽑은 게 아니라 우선은 새누리당 그들의 그 정책이나 아니면 그들의 성향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선택하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자기한테 마음에 들었던 게 민주당이거나 혹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른 당을 뽑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최선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죠, 그죠. 아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아까 김대중 대통령 얘기 좀 했는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아무래도 호남 지방의 영향력이 투표율이 관건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예. 저희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아빠도 되게 정치에 무관심하거든요. 보면 맨날 어쩌다 뉴스 보면은 진짜 한 분밖에 안 나온다고 보기도 싫다고 막 이러는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나오면 되게 진짜 막 저런 사람 없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은 없지만 진짜로 진짜 무슨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안타깝게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근데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근데 그 정책이나 그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어떠한 것을 했다는 걸 자세히 몰라서 저도 어떻게 세세하게 이야기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 좀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생각하시고 저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왜 아직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되게 역사적으로 수치 같아요. 그럼 제가 진짜 정말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네.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어찌됐든 같은 당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전라도나 안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같은 이미지예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같은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저는 박근혜 씨 후보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솔직히 네. 저는 그 사람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로서 이제 그렇게 되게 높은 위치까지, 물론 아버지의 영향도 크지만 그렇게 되게 높은 위치까지 가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진짜 그 옛날에 그 박정희 정치하던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가 되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그 여당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박근혜 씨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문재인이나 네.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씨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진짜 대통령으로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왠지 저 사람이 뽑히면은 자기 모든 걸 내걸 수 있겠다 이럴 정도로 약간 확신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 씨는 이제 인간으로서는 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되게 걸어온 길을 보면은 되게 깨끗하고 해오신 것들을 보면은. 근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감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냥.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한 개 또 묻고 싶은데, 저희 경상도 같은 경우는 같은 경상도라도 묻기보다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어느 정도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김두관 후보, 그러니까 김두관 도지사도 배출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경상북도는 이유는 이렇게 뭐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새누리당이 당선된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했는데, 그러면 전라도도 전라남북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건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냥 둘 다 그러면 전라도는 그냥 전라남북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크게 많이 나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전라도는 민주당을 그렇게 지지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과거에 그런 여러 대통령들이 했던 걸 보면은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 업적만 보더라도 약간 지역을 나누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과 경상도 지방을 만 집중 투자해가지고 그쪽을 이제 투자하고 우리는 되게 소외시하면서 약간 지역 감정을 만들려는, 그리고 또 지금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똑같이 행동을 하고 더 가해가지고 언론 장악까지 해가지고 약간 언론 플레이로 그런 지역 감정을 만들어가지고 더 일부러 전라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서로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더 그렇게 만들게끔, 정권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전라도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 새누리당을 무조건 다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보다는 아마 다른 당을 많이 지지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 내지는 경상도에서 계속 당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지역주의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쁘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좋지 않죠. 그렇게 나눠져봤자 손해보는 거는 진짜 국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저희 남한과 북한 나누는 데 있잖아요. 다 손해보는 건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들도 나뉘면 나뉠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지. 그렇게 나뉘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배타적으로 되면은 좋을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런 지역주의나 이런 외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역주의에 대해서요? 그냥 우선은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되게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고정관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르신 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어르신 분들이 되게 이제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이 지역주의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나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이런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두 분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전라도를 대표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요. 아무래도 태어난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걸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너무 지역 감정이 골이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수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듣거나 아이튠즈에서 검색해 mp3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꿔야 되는 건데 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렇죠. 있는데 바뀔 거야. 바뀌어야 되는데 주변에 20대들이 투표를 안 한다는 그 20대 개새끼로 너희들은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들이 말만 진짜 나불래갖고. 큰 맞는 말이에요. 진짜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기 자리를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국민들의 편대, 선거의 편대. 20대 투표율이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치인들이 20대를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겠어요. 근데 그건 시스템의 문제죠. 그런 게 있잖아. 국회의원 선거가 만 몇 세부터인데. 19세. 20대인가? 그러니까 피선거권 21세. 21세 아니야? 아니에요. 만 24세예요. 만 24세. 24세라고? 만 24세. 만 24세. 만 24세면 웬만한 대학생은 못하지. 선거를 못 나가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 또 쉽게 말해서 공천권이 그런 나이 60, 70 먹은 할아버지들한테 있는데 누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겠냐 이거죠. 그건 이제 그래서 뭐 맞다. 20대 뭐 정치 참여를 하면서 그딴 짓을 하지만은 그 결과도 뻔한 거잖아. 손수조 뭐 이하여대 그 뭐냐 그 민주당이 누구 뭐 서울대 뭐 그런 식의 이미 학벌론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어느 대학생이 관심을 가지겠나 이거지. 그런 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20대 30대 개새끼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쥐들이 속된 말로 그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만 24세인데 누가 뭐 관심을 가지겠고 또 이미 공천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당선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 두 지역에서. 네,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나마 이제 서울 쪽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런 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근데 서울 경기 지방은 확실히 다른 게 진짜 박빙이잖아. 거기는 피 터지게 싸우잖아. 진짜 인물 싸움이면서도 그 공약 싸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전략적인 거기는 이제 선거가 자기 한 표가 그래도 영향이 가잖아요. 여기는 안 가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뭐 국회의원 보좌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아직까지 마인드가 그런 거 있잖아. 정치적인 거는 어른들이 뭐 한다? 판검사하고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거지. 전문화된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안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 생각하니까 애들은. 맞잖아. 직업 맞잖아. 근데 직업인데 쉽게 말하면 직업은 아니잖아. 비정규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해 준 거지. 4년 계약? 그 정도면 괜찮다. 4년 계약에 비서 주겠다, 룸 주겠다. 그래, 거기다가 판공비 나오지. 65세 넘으면 연금 나오겠다. 뭐. 그 정도 비정규직이면 한 번쯤은 할만한데. 근데 하기 어렵잖아. 내가 정치인 하고 싶다 해서 이게 뭐 이건 뭐 토익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도 일단. 진짜 길이 없잖아. 그 하고 싶어도 길이. 그건 뭐. 그래서 학생 연대 이런 걸 해가 정치적 힘으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한대련도 어찌 보면 정치 성향을 띤 집단 단체고 왜 나라사랑 대학생 모임 같은 경우에도 그 저게 보수당의 그래. 좀 오랜 분 지금 MB님의 측근이 스폰서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치색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 그런 단체고 한 청년이 한대련 전신이지. 한대련 전신인데 한청년 그 사람들이 민노당에 많이 있었잖아요. 왜 또 내가 알기로는 민주노총가. 김재현 맞나? 김재현 지금 올라간 국회에 있는 김재현 또 한청년 출신으로 알고 있고 좀 그러니까 뭔가 20대 조직에서 정치를 말하는 그런 조직들이 어떤 정당과 이제 뭔가 긴밀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지금 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주제를 많이 벗어났죠. 많이 벗어났네. 벗어났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결국 경상도에서는 깃발 먹고 좀 되고 하는데 인재의 풀이 너무 부족하다. 결국 나 같은 사람 또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찍어주고. 바뀌려면은 그러면 인재라는 게 결국에는 지역 발전이 잘 되면 이 국회의원 또 뽑아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럼 선거 제도를 아예 바꿔봐야지.
초선만 하고 땡쳐. 그다음 못 나가. 근데 그러든지. 이게 그래서 논의가 있잖아. 뭐 중선거구제나 그런 식의 대책은 많아. 대책은 많아요. 선거구에 분명히 근데 이상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거구를 것도 있고.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미 정치의 이주가 20, 30대이기 때문에 바뀔 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내년에 다음에 이제 선거 때 20, 30대 비율을 30%, 40%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면 그럼 죽이면 되는 거고. 그래. 그런 식이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지. 젊은 대학생이 안 하면 그냥 민주당 불씨르면 되는 거고. 그때 말로. 그럼 불씨르면 또 새누리당이 또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학생 운동이 너무 지금까지 딴짓했고, 이 뭐 북한이 뭐 왜 나오고, 그러니까 이 타협을 못한 거지. 진짜 정치적인 타협을 하려고 했으면 이제 한총련이나 어디나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몇 석 갈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타협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용만 당했어요. 못한 봤을 학생의 때. 책임이 크죠. 총학생이. 일단 총학생이. 앞으로 이제 고학력 고스펙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취업난이 더 해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갈등의 타협을 정치에 초점이 포커스가 분명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이 지금 20대들이 정치에 더 민감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미디어의 발달로 함께 정치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역색도 세대가 바뀌면은 세대가 한번 진짜 한 50년 깔끔하게 한 50년만 바뀌면 지역 이런 정치 색깔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 2000년이면 이거 좀 쉽게 바뀔까? 아니 그렇게 완화될 것 것 같아요. 10년 만에 대구에 구의원이 생겼잖아요. 민주당 쪽이 어디 구에? 동구에 생기고. 아 그랬어? 대구에도 꽤 많아요. 구의원 쪽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차츰차츰 일어나는 거죠. 강주에도 있잖아요. 그 새누리당? 구의원, 시의원 이런 거는. 고인물은 썩습니다 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역주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쪽 색깔만 통일된 거면 결국 만약에 상도가 이번에 대구 동구에 나왔어. 그래서 국회의원 됐어.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단임제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다 못하잖아. 근데 안정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동구에 나와서 계속 내가 연임을 한다는, 어떻게 보면 공천만 받으면 연임을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나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안정적인데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면 저는 참 반반 비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역 속에서도 뭐 시의회도 뭐 민주당이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경상도에 튀게 해줘야 돼요. 서로 싸워야지 이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지. 좀 있는 말로 하면 균형과 견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돼. 지금 같은 상황은 뭐 전라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당 독재잖아요. 지역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우리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고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는 뭐 어떤 거 하냐면 정책 같은 거보다는 이거 해가지고 좀 당에 충성을 해가지고 당직 좀 좋은 거 받아야 되지. 그거 같아. 그리고 권력 지향적이었어. 도의회 의장 뽑는 게 도의회가 아니고 그때 예천에서 이번에 의회 자살했었잖아. 다 돈이라니까. 그래서 김태호가 그랬나 김문수가 그랬나 기초단체장 공천권 다 안 줘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역구도 이게 심화시키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기초단체장 그 조직들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게 결국에 나중에 이제 더 악화시킨다는 거지. 기초단체장 그거를 좀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색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좀 완화되지 않나. 색을 없애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정당 소속을 아예 공천권을 배제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래, 그것도 이상하지. 힘이 없어지잖아. 그 힘이 없어지는데 원래 정당이란 게 그런 건데 뭐. 정당이 근데 내 말은 그게 지금 악용된 거의 지역 균열을 더 악화시킨다. 조직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쁜 건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아니라 정당 정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일환이지.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새누리당이 득세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무튼 그 의회 자체 의회라는 예산 집행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거기 상황에서 한 당이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지금 사회주의 공산당이라 뭐가 아니 달라. 그걸 찍은 사람이 누군데? 우리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고 시민들인데. 그니까 그건 거야. 그게 무작정 나쁜 건 아니지. 그것도 민주주의 하나인데. 민주주의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국회에서도 하는 짓거리가 다 비민주적이지. 그래도 나는 지금 같은 경상도 경북에 있는 의회 시스템보다 차라리 국회가 홀랐다 생각하는데 튀겨피고 던지고 싸워도 갈등을 일으키고 타협하고 아닌가 이거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막 몰아주기 그러시니까. 아 그건 당연히 일당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럼 국회도 다 비슷하지. 어차피 그게 그런 뭐지? 그 의원들이 자기 생각에 맞게 그 정책에 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잖아 당론이. 당론에 맞춰서 가는 건데 그게 지역 봐봐 국회에서 그 서로 당론이 있어가지고 정책을 밀어내는 거나 그럼 그 당론에 맞춰가지고 뭐 강주나 경상도에서 그 기초단체에서 이제 정책을 미는 거나 다를 게 없지. 이미 당론이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이거는 상도 말이 맞아요. 국회도 그게 비민주적이거든. 그러니까 수뇌부에 각각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 많은 100명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개개인의 뭐 국회의원들 성향과 의사보다는 수뇌부에 있는 그 힘들이 커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시하는데 그대로 그 사람들 허수아비처럼 표만 찍거든요. 이런 문제 분명히 비민주적이에요. 근데 그 표를 내가 만약 당론은 찬성이나 하더라도 나는 반대로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던질 수는 있는데 이게 던질 수는 있지만은 그게 쉽진 않죠. 그 다음 재선 때문에. 그 다음 재선은 공천권이 가장 커요. 내가 봤을 땐 당에서 공천권을 확실히 쥐고 있으면은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로 생각이 있고 사람인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렇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국회의원 아니야? 맞죠. 그리고 당론이 반대라고 해도 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새누리당에서는 찬성을 하자 민주당에는 반대를 하자. 근데 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반반이 섞이면 표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쉽게 말하면 FTA를 처음으로 하면 경산에 막 농업 많잖아요. 농업인데 FTA 찬성하고 싶겠어요. 지역민들 농사 짓는 지역민 많으면 알아 반대. 농촌에서는 반대 찍었다고 최경 의원이? 경북 다 반대했어. 경북은. 아니 표심을 했을 때는 통과를 시키잖아. 아니 경북 반대할 때 반대해요. 한나라당이 20몇 명 나왔는데 다 경북이었어. 아 진짜야? 야 그 사람들 생각 있지. 그래놓고 찬성하면 당연히 그 지역구 가서 욕먹는 거 뻔히 하는데. 그래 왜냐면 국회는 여의도에 있잖아. 네. 자기 살 곳은 경북이다. 그리고 죽는다 그냥. 그것도 다 계산된 거지. 자기네가 이제 반대를 해도 표결이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지. 그래. 어느 정도 그런 계산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난 노력했다. 노력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 이런 식의 변명이라도 하잖아. 아닌가? 맞죠. 맞아. 이미 짜여진 각본인데 우리는 그냥 그 드라마를 보는 거지 각본을 보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FTA도 민주당이 반대한다 했지만 찬성한 게 누군데? 지수도 찬성을 했는데. 항상 근데 이건 좀 비교를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올 거리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 다른 해외 정당 시스템이라든지 지역주의라든지 그걸 한번 보고 올 걸. 미국 보면 되잖아. 미국은 갈리잖아. 남부하고 북부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그럼 다 보수당 아니에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 그러니까는 속기. 보수 중에서도 진보 사람이 있고 덜 보수. 진보 사람 중에서도 보수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확실히 색깔이 야 솔직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뭘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의 리더가 너 찬성해 하면 쫙 다 찬성, 너 반대하면 딱 반대. 그치. 뭐야 이게. 북한이랑 뭘 차이가 나는 거야. 북한에서 김정은이 너 찬성해 하면 다 찬성하잖아. 근데 당은 북한에 2개인가 있잖아. 조선노동당하고 당에 더 있지 않나? 한 개인가? 아니 그 따라지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거. 그 형식상 그래, 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을 그래, 추구하기 때문에 당이 2개인가 있을 거야. 일단은 정당을 선택할 때 이념 정당이 없으니까 이념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지역적 발전, 경제 이런 쪽에만 지금 당장 나한테
내한테 정당의 선택권은 결국엔 지역 발전과 나를 어떻게 해줄 거냐 거기에 먼저 달렸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우리 지역에 뭐 잘해준다 하면은 당연히 새누리당 찍는 거고 광주에서 막 광주나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잘해준다 그러면 민주당이 찍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여기서 짚고 한번 넘어갈게. 우리는 경상도에 사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고 맞지? 아닌가? 앞으로 향후 몇십 년간은 계속 새누리당이 집권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렇죠. 집권할 수 없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김부겸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뭔가 좀 개인적으로 이 구도를 깨려면은 좀 야권이든 여권이든 박빙인 사람들이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좀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는 근데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 새누리당이 한 60%밖에 못 받고, 못 받고, 아니 60% 밖에라고 하려면 그렇지만 경북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렇죠. 변대가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야 가서 이제 뭐 아예 모르겠다고 가는 거고 솔직히 그 문재인이나 문성근. 문성근. 뭐 이미 기반이 있으니까 맞아. 못 가죠. 갈만하지. 문재인은. 박근혜가 전라도 갈 수는 없잖아 또. 달성군 버리고 그런 거죠. 그냥 좀 이게 차라리 제일 속 편한 건 뭐가 속 편하냐면 완전 비례대표제하면 그것도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 정치 구도가 딱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있어. 전라도 경상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경상도의 절반이 전라도야. 그러니까 의석수가 경상도 60 몇 석이고 그러고 전라도 30 몇 석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역주의 구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래도 그게 그럭저럭 균형이 되는 거지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경상도는 이제 약간 깨지고 있잖아 이제. 경상남도부터 해가지고 깨지고 있지 슬슬. 근데 이번에 또 박근혜가 한번 싹뭐 왔더니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잖아. 그것도 어느 정도 견제죠. 내 생각에 민주당이 다 먹었으면 박근혜가 무조건 대선됐을 것 같아. 왜? 민주당 지금 상황에서 그 의석말로 다 먹었으면은 진짜 속된 말로 민주당 심판론 나왔을걸?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이러다 좀 큰일 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여론에서 조작을 하겠지 뭐, 언론에서. 이미 민주당도 10년 먹었잖아요 대선을.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국민들의 시민들의 선택이죠. 새누리당이 약간은 또 노력했으니까 공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허세잖아. 손수조 같은 거는. 그래도 이게 참신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조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공천이 아니라 전략 공천이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이건 대놓고 전략 공천인데 근데 실제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나오려고 했던 사람은 낚시했잖아. 공천 위에서. 그거는 그거지. 어차피 질 거. 그래. 같은 그거지. 나이 60 먹어. 다윗이 골리앗에 모가지 찌르듯이 한번 찍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밑자에 먼저. 밑자에 먼저이지. 근데 딱 보면서 뭘 생각 들었냐면 와 진짜 지역주의 그러니까 지역 정치색이 짙구나. 손수조한테 그만큼 40% 맞지? 40% 넘었다 이가 6대4 아니었나? 6대4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간 거라 생각하거든. 손수조한테 4도 많아요 진짜. 야 박근혜가 손 한 번 넣어줬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말이 안 너무 당황스럽다. 그거 보고 나서 국민들이 좀 정치에 대한 좀 의식을 좀 한번 바꿨으면. 왜 선수조 잘했잖아. 예쁘고. 예쁘고. 그걸 비판할 건 아니지. 어차피 그 선수를 찍은 사람도 뭐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찍었겠지. 당보고 찍는 게 많이 그렇지. 근데 이 또 나누면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이번에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6대4 정도로 나눴잖아. 네. 그러니까 경북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야. 우리가 새누리당이 안 뽑힐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부산에 막 쏟아 부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쏟아 부어주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는 얘들은 밥 안 줘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붙잡힌 고기한테 밥 안 주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대구는 이미 다 잡아놨으니까는. 근데 부산은 계속 굴멍 뜯고 나가려고 하니까는 계속 뭘 주는 거잖아. 밥을 주는 거잖아. 그런 게 보면 안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우리라도 점점 바뀌어서 대구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바뀌고 그러니까 있지.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웬만하면 요새 대세가 경남이잖아. 다 이제 김해나 경남 쪽으로 내려가니까 좀
지역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구로도 이제 몰려오니까 좀 이게 약간 바뀌겠죠. 결국에는 지금 아래축에서 흔들면은 위축도 착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붐이 어느 정도 희석이 돼야 돼. 희석 많이 돼야지. 그 대구는 한 5년 안에 바뀐다. 국회 한 명 나온다네. 5년 안에. 김부겸 씨 될 거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김부겸 될 수도 있었지. 딴 놈이 딴지 안 그랬을 것 같아. 김부겸 씨가 할 것 같아. 예,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수다 제 10화. 경상도는 왜 새누리당을, 전라도는 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지역 고착화는 탈피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거 탈피되려면은 우리 20대 그리고 30대가 점점 더 역동적으로 변하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경기지방은 역동적으로 많이 변하고 인구의 어떤 유입이나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많이 어떻게 보면 박빙이죠. 치열하게 싸우고 정책 대결을 하고 인물 대결을 하는데 유독 전라도와 경상도는 인물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정당만 보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로써 우리 할 말이 있어 제 10화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서로 또는 여야로 갈라서 싸우는 것은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주의 고착화는 또 국가 발전에 아마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지역 감정이 왜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을 왜 정치인이 계속 이용하고 또 그 이용을 왜 국민은 계속 당해야 하는지 이렇게 국민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희 할 말이 수다 제 10화를 마무리 짓고 11화에서 그러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